거짓말 탐지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기는 했어도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대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 이동식 장비를 오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심리생리 검사가 이런 장비만 갖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표준화된 절차나 이 조건을 잘 충족해야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면서 우리 분석관님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 즉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검사 동의 여부 확인을 받습니다. 이 심리생리 검사는 강제로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 의사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받기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검사 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에 있어서 이제 피검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검사에 사용할 질문은 미리 다 알려주고 묻고 답하는 연습도 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을 미리 알려주면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질문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하게 되면 이렇게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에 사용할 질문은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검사관이 하는 질문에 답변은 네 또는 아니오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다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생리 검사가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원리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몸에 기구를 부착을 해서 간단한 모의 테스트 이후에 이제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피검사자의 몸에 기구를 한번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네, 등은 좀 빼보시지요. 네. 자, 지금 이 기구를 부착을 할 텐데요. 이제 피검사자의 복부와 그리고 가슴 부위에 부착을 할 겁니다. 이 기구는 피검사자의 호흡의 변화를 측정을 하는 센서입니다. 포승줄로 묶는 것 같아요. 조이나 말씀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팔을 좀 더 올려보십시오. 네. 가슴, 복부, 가슴. 네, 팔 한번 내려보시고요. 네, 등은 기대시면 그래서 이겨보려고 많이 해봤어. 근데 졌어. 피검사자가 돼가지고 내가 꽤 해봤어요. 생각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네, 안 되더라고. 네. 다음으로는 피검사자의 오른쪽 팔에 기구를 부착을 할 건데요. 저희 병원 가면은 혈압재잖아요. 네. 그것과 동일한데 피검사자의 그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좀 안 좋대요. 이게 쓰기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인제놀을 한번 먹고 갔거든요. 예. 그 인제놀 먹은 거가 영향이 안 돼. 인대놀이 자율신경계. 네. 예. 뭔가 영양, 감기약 같은 거 먹고 가고. 인데놀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그걸 먹으면 조금 교란. 그건 지금 팁이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 손끝에 기구를 부착을 할 텐데요. 이건 땀 분비를 측정을 하는 센서입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네, 거짓말하고 먼저 있는 부탁드립니다. 피의자들은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 긴장되는 정도. 하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중간에 제가 저거 긴장되는데. 검사하다가 저기서 그냥 이미 얼어가지고 바로 저 거탐 조사관한테 자백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잠깐만요. 그냥 네,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백하고 그 형사 불러요 금방. 그리고 들어가면 다 자백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꽤 지금 있어요. 보니까 이 과정이 되게 네, 긴장돼요. 꽤 있어요. 네, 기구 부착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호흡하고 땀이랑 뭐죠? 혈압이랑. 혈압. 네.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네네. 땀, 맥박. 근데 일단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처음 겪는 일이고 분위기가 긴장되니까 네, 당연하죠. 내가 분명히 진실을 말하는데도 네. 평소에 긴장을 잘하는 성격은 이게 거짓말로 나올까봐 네. 제일 제가 별게 다 걱정이 되고 네. 그리고 반대로 거짓말을 말하는데도 강심장이면 이 거짓말 탐지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강심장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자율신경계 반응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대범한 사람, 소심한 사람 이런 개인의 성향이 이 검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네. 생리 반응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신체 변화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슨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는?
보통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가지고 묻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칼로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질문은 뭐 당신은 A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이런 사건 질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답변은 네, 아니오로 하고 그리고 생리적 반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발한 질문을, 허를 찌르는 질문을 이렇게 막 던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신문 기법이고요, 수사관에. 이거는 미리 질문지를 다 주는 건데도 네. 내가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네.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갑자기 질문 던져서 뭐 놀라고 이런 뭉진하면은 거짓이고 뭐 평온하면 진실이고 그런 검사가 아니고요. 네, 미리 다 질문을 알려주고 답변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 아니오가 아니라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네, 아니오로 답변을 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말을 길게 하진 않습니다. 답변은 네, 아니오로 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기억이 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기억이 나니까라고. 이 거짓말 탐지 검사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그 원리를 보면 그 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기억을 탐지하는 거거든요. 그 기억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뭐 당신은 A를 칼로 찌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돌직구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럼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나요? 네, 지금 방금 한 이 살인 사건 예시의 질문으로 검사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흘러가게 하고 제가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A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그래프가 뭐죠? 네,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피부 전기 반응 그래프인데요. 이 거짓말을 하면 이 발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이 심리 상태의 변동이 나타나고 그것은 생리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그 땀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정기적인 반응으로서 이 피부 전도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이제 상승 곡선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훅 올라가죠. 그럼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땀의 분비량의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땀이 많이 나건 적게 나건 그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땀이 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이 손가락 끝에 그 젤을 발라서 전도율을 좀 높이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경우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있군요. 호흡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이번엔 호흡 반응 그래프인데요. 거짓말을 하면 호흡의 패턴이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흡기와 호기,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의 비율이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붉은색 구간에서 호흡이 상당히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저 빨간색 구간은 호흡이 좀 길게 늘어지는 패턴을 보이네요. 네네네. 또 혈압도 측정한다고 하셨죠? 네, 이번에는 혈압 반응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혈압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일시적인 반응만을 보고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반복되는 검사에서 일관되게 이 특정 질문에서 계속해서 반응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거짓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질문에 거짓말 반응이 나온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막 압박 질문을 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예상 질문에 없던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 봐요. 네, 대답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짓말로 이제 판정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사안 가지고 이제 추가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심리 생리 검사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받는 사람이 검사 이런 결과를 좀 조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복준 형사님이 맞아요. 피 검사자가 돼서 아시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실제로 제가 수사관 하면서 저거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피 검사자가 돼가지고 네. 다 졌습니다. 의도대로 안 돼요. 예, 그게 그렇게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김복준 형사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면 안 돼요? 네, 영화에서 보면 그런 훈련을 받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네. 예, 예. 그런데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교란 행위를 적발하는 장비나
방법들이 다 개발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은 사실상 이제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와 그럼요. 표준화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짓말, 본인이 만든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는 이렇게 병도 있잖아요. 뭐 리플리 리플리 증후군. 증후군처럼. 이 리플리 증후군은 허위의 가상 세계를 건설해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종의 신드롬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망상과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망상 장애가 있는 분들은 검사를 받기에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합한지 볼 때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구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검찰청 이런 데서 오라고 하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좀 무서우니까 뭐 우황청심원이나 뭐 이런 거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결과가 뭐 다르게 나온다거나 혹시 안 나온다거나 뭐 이렇진 않을까요? 네, 우황청심원은 자율신경, 그러니까 특히 이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황청심원은 검사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심리생리 검사는 어떤 불안 수준을 보고 이 사람이 거짓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질문에서 어떤 생리적인 반응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약을 먹고 뭐 긴장이 좀 풀렸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수치값이 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특정 질문에 반응하냐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사이코패스나 이런 분들은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나요? 네, 사이코패스는 그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이 대뇌피질의 각성 수준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검사도 쉽게 통과할 것이다. 이런 통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과 별 다름없이 잘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사이코패스는 뇌구조가 일반인하고 다르다고 했는데도 반응을 보여요? 똑같이? 네, 그 이유는 사이코패스도 본인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 경험상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강간살인 사건에서 제가 피의자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이 내 얼굴을 봤잖아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잡힐까봐, 체포될까봐, 처벌될까봐 두려워서 이제 그러는 거겠죠. 정리하면 이제 사이코패스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일반인과 좀 다를 뿐이지 본인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 없을 뿐이지 본인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